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의 용의자가 친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정부와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아동학대 실태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내용을 보도를 보신 것처럼 예. 11살 아이가 예. 시신이 훼손될 정도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예. 놀랍게도 그 범인이 그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죠. 예, 그 피해자가 이제 7살 아동인데 네네네. 그 아동을 친아버지가 네. 결국은 그 사망한 상태의 아들을 시신을 훼손해서 네네. 냉동 보관을 했다고 하니까 네. 참 국민들도 다 놀랬고 네네. 정말 천인공노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네. 더 기가 막힌 게 아이가 학교에 안 나오니까 예. 이것도 학교에서 수소문하다가 예.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아동 학대는 대부분 이제 부모라든지 이런 친권자에 의해서 네네. 자행되기 때문에 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큰 사건이 있을 때, 네네. 가령 이제 지난번에 인천 그 11세 소녀 학대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사건이 이제 결국 네. 수면 위에 올라오면 네네. 그 일로 인해서 네. 혹시 또 학대받는 아동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수소문하고 학교에서도 확인하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드러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네.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네.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지속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네네. 전 학생들의 전수조사를 해서 네. 학령기 아동인데 네. 학교를 장기 결석해서 나오지 않는다든가 네네. 또는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다든가 그렇죠. 네.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네네.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네. 늘 잊을만 하면 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아동학대라는 것이 이제 네네. 잘못된 어떤 문화, 네. 이렇게 매를 들어서 네. 아이는 매를 맞으면서 네네. 잘 훈육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잘못되면 네네. 이것이 이제 아이를 때리는 것은 정당화되는 것처럼 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아이가 받는 그런 충격이라든지 정신적인 충격 뭐 그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겠죠.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선 최근 10년 새에 네. 아동학대가 없어야 되는데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민의 의식이라든지 민도는 상당히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네네. 아동학대 건수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서 네네.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근데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네. 대책 마련에 대해서 그 재발 방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사건만 보아도 어떤 재발 방지에 대한 효과가 네. 전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이제 끔찍한 네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네네. 재발 방지 대책이 네네. 막 백화제방처럼 난무하죠. 네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네. 실효성은 네. 별로 없고 네네. 또 대책의 효과도 미미해서 네. 또 이런 모든 재발 방지책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네. 반드시 정부 차원이나 또는 학교, 문교, 학교에 다 지시를 해서 네. 학령 아동이 학교에 장기 결석을 한다면 네. 장기 결석한 이유가 뭔지 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서 네네. 일일이 한번 다 체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점검을 해야만 네네. 아동 학대의 그 내용들이 수면으로 이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학대받는 아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신속하게 격리해서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볼 때는 어떤 아동학대법 형량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물론 이제 아동학대법에 대한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면 네네. 경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적으로는 효력이 있긴 있습니다. 형량을 높이면.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은 네네.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동학대 그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의하면 네네. 아동학대로 사망하면 네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네네. 아동학대로 불구가 되면 3년 네네.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네. 처벌 규정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판을 할 때 처벌이 좀 약해진 거예요. 그 약한 이유는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받고 그러죠. 네네네. 그 이유는 이
그 가해자가 네. 부모기 때문에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 처벌이 약한 겁니다. 물론 이제 사망의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네. 사망이 아닐 때는 그 처벌을 하게 되면 그 처벌된 가해자가 나와서 또 아이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중하게 처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좀 이번엔 가볍게 처벌하니까 네네. 아이를 좀 반성하고 잘 키워라. 네.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처벌을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네. 그 처벌 규정은 엄격합니다. 그럼 규정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건 의미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네네. 가족 간에 중하게 처벌해서 네네. 막 10년씩 처벌해 버리면 네네. 아이가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네네. 부모는 교도소에 가 있고 네. 아이는 결국 부모의 훈육을 받지 못하니까 아. 그래서 결국은 이 선박망이 처벌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네. 중하게 처벌을 하고 네. 아이는 가정 위탁 가정에다 맡겨서 좋은 데서 성장하게 하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가정 위탁 제도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행 제도상으로 보면은 이 아동들을 정부에서 네. 통과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예. 부모가 만약에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낼 경우에 네. 어떤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물론 이제 학교를 학령 아동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보내면 네.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는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네. 학령기 아동을 네.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를 보내지 않고 네네. 또 아이의 건전한 그 성장, 정서적인 성장을 방해하거나 또는 장애가 되게 한다면 네네. 형사 처벌을 하게 합니다. 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근데 문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가족에서는 이 아이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서 내가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또 쉽지도 않고 네. 그래서 물론 그 과태료 부과 규정은 있어요. 네. 근데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거의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학교마다 정말 다시금 어떤 이런 점검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네. 이번에는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네.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학교에 지시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네네. 학령기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있는지 네네. 그럼 장기 결석한 이유가 뭔지를 가정 방문으로 해가지고 전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 네. 이 아동 학대를 받는 학생들이라면 네. 수면 위로 떠올라서 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이들한테는 주어질 수 있겠죠.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정말 왜곡된 친권으로 귀한 생명을 잃고 네. 또는 정신적 상처를 안고 있는 이 아이들의 문제. 네. 정말 이거는 국가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작은 천국을 이루는 네.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져야만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가정이 회복되면 네네. 아동 학대는 없어지겠죠. 그러겠죠. 그럼 이 가정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네네. 지금 이제 가해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지금 가정을 회복하기 전에 네네. 피해 아동을 먼저 보호해야 되니까 네네. 신속하게 피해 아동을 가해자하고 격리시켜야 됩니다. 네네. 이 격리시키기 위해서 먼저 신고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 시민 의식으로 그 신고 의무자가 신고할 수도 있고 네네. 또는 이웃에도 신고를 해야 되겠죠. 지금 네네. 아동이 학대되고 있고 폭행당하고 있다고 하면 네. 그렇게 신고를 하면 네. 즉각적으로 친권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네. 그럼 친권을 정지시키고 아이는 친권자로부터 격리시켜서 네네. 뭐 가정 위탁 가정에다가 보낸다든지 근데 보호기관 쉼터에 보낸다든지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인 부모와 이 아동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예. 그런데 친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친권 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가해자가 정신병자라거나 뭐 도저히 아이를 결국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네. 친권을 상실시킵니다. 네. 그럼 친권자로서 역할을 못하죠. 네네. 근데 보통 그 정도가 아니라면 친권을 정지시켜 일시적으로 네네. 한 2달 정도 이렇게 네. 정지시키고 서로 냉각기를 갖게 해서 네. 자식이 아주 너무 훈육하기 위해서 막
화가 나서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겠죠. 이런 차분한 마음을 갖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네네. 그렇게 놓은 후에 다시 이제 2달 후에는 이제 친권이 정지된 게 기간이 지나면 네. 다시 아이를 이제 훈육하게 되겠죠. 네. 근데 아이를 훈육할 때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이제 친권 정지해서 결국은 격리시켜야 되죠. 아이를 네네. 보호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호할 때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도 필요하지만 네. 부모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게 절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심리적 치료를 해서 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걸 다 교육을 시켜서 네. 다시 만났을 때는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네, 네. 이게 이제 근원적인 치료 방법이죠. 근데 이제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쉼터라든지 네. 또 쉼터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지금 부족하니까 네. 피해 아동에 보호하기 위한 쉼터도 부족하고 네, 네. 또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네, 네.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고 네, 네. 또 건강한 이 환경이 조성이 돼서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네. 결국은 부모의 역할이 뭔지를 가르쳐줘서 네, 네. 부모의 역할과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네, 네. 2016년이 되기를 네. 기대해 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이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은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